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 장착된 CPU가 14900KF고요. 그 다음에 지금 B보드인데요. B보드에서 253W로 전력전을 한번 걸어봤어요. 그 다음에 시네벤치 한 바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를 건드리진 않았고요. 온도 90도에서 점수가 38,262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장착된 쿨러가 싱글타워 공랭 쿨러예요. 싱글타워 공랭 쿨러 AS500 플러스라는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싱글타워 중에는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쿨러고요. 그 상태에서 253W 전력제한을 걸었더니 야 38,000점이나 나오는데 야 온도가 90도 정도면 괜찮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야 14900K는 수냉 쿨러로 써야 된대, 공냉으로 안 된대, 뭐 3열 수냉 쿨러로도 커버가 안 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왜 되냐? 여러분들은 벤치를 이제 좀 보는 눈을 조금 더 길러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왜 되냐고요?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공냉 쿨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공냉 쿨러를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수냉 쿨러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왜 공냉 쿨러에서 안 되는지,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바꾼 거는요, 시네벤치 한 바퀴가 아니라 30분으로 바꾼 거밖에 없어요. 한번 지켜볼게요. 자, 1회 끝났는데 온도가 93도로 3도가 올라갔고요. 시네벤치 점수는 좌측 하단에 37,000점으로 1000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게요. 자, 두 번째 바퀴 끝나고 쿨러 온도가 94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시네벤치 점수는 36,000대로 떨어졌습니다. 앞자리가 두 개나 바뀌었네요. 참고로 이제 1분 돌아갔습니다. 시네벤치 30분을 돌릴 거예요. 자, 95도 36,700점대입니다. (96도로) 올라갔고요. 36,700 아직 유지하고 있네요. 참고로 이 점수는 평균 점수입니다. 시네벤치 지금 돌아간 횟수에 대한 전체 스코어를 합산해서 평균 점수가 나왔다는 거고,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평균 이하의 점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2분 돌아가고요. 클럭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고로 14900K는 57배수가 터지는 CPU죠. 지금 클럭이 어때요? 앞자리가 5예요? 아니죠. 앞자리가 4입니다. 57배수 터지는 CPU가 지금 700클럭 이상 클럭이 다운됐어요. 이게 700클럭 이상 클럭이 다운됐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2코어가 많아서 그래요. 그냥 2코어 빨입니다. 2코어 빨. 자, 온도가 97도까지 올라갔죠.
점수 한번 보면은 36,500점대. 이 36,000점 정도 하면은 다른 CPU 중에 한 36,000점 정도 나오는 CPU 뭐 있나요? 스로틀링 없는 환경에서 돌린 14700K가 36,000점이 나옵니다. 자, 97도. 참고로 아직 4분도 안 돌렸습니다. 이 14900K 가격이 어때요? 지금 80만원대. 그 다음에 수율 뽑기 실패한 하급 수율의 중고를 구매를 하면 지금 한 70만원까지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에 구매를 하는 거랑 이 36,000점에서 만족스러우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 36,000점이 만족스러우시면, 그러면 14900K를 구매하는 게 맞을까요? 14700K를 구매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가 맞는지. 물론 2코어 빨이 있기 때문에 2코어가 4개나 많기 때문에 뭐 같은 쿨러를 장착하면 당연히 14900K가 성능이 더 좋겠죠. 근데 일단 스펙적으로 볼 때 이 14900K가 좀 더 높은 전압이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14900K가 14700K보다 같은 쿨러를 장착했을 때 14700K는 성능이 좀 전체 성능 대비 덜 떨어지는 반면 14900K는 전체 성능 대비 많이 떨어져요. 혹시 이 14900K를 스로틀링 없이 돌렸을 때 몇 점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셔야 됩니다. 스로틀링 없이 돌렸을 때 이 CPU는 42,000점이 나와야 되는 CPU예요. 41,500점에서 42,000점까지. 몇 점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대략 41,500점으로 봐도 한 5,000점 떨어졌죠. 같은 쿨러 썼을 때 14700K가 스로틀링 없이 돌리면은 36,500점 그 정도 나오거든요. 36,000에서 36,500점 정도 나오는데 이거 싱글 타워 장착을 하고 비슷하게 세팅해가지고 돌렸을 때 아마 제가 볼 때 점수 한 34,500점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걔는 한 200점 정도 떨어지는 거죠. 온도는 정확히 200점이란다. 2000점이죠. 2000점. 2000점 떨어지는 게 온도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5000점 떨어지는 게 온도가 더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발열 상태를 유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14900K를 쓰는 게 이 시스템의 노후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14700K를 사는 게 이 시스템의 노후화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자,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시네ben치 한 바퀴 돌아간 게 이게 사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맞는 걸까요? 공랭 쿨러에서 처음에 90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38,000점 나왔잖아요. 이거 싱글 타워 공랭을 그냥 장착했는데, 왜냐면 듀얼 타워 장착하면 너무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듀얼 타워로 돌리면 다를까요?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천천히 올라갈 뿐입니다. 듀얼 타워 공랭 쿨러로 이 CPU의 전력 소비량을 커버를 못해요.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돌렸을 때 온도가 계속 오르고 오를 거예요. 수냉 쿨러가 아니면 공냉 쿨러 대장급을 장착을 해도 이거 온도를
감당을 못해요. 못하니까 사람들이 수냉 쿨러를 쓰라는 거예요. 시네벤치 한 번 돌린 거 그거 점수 온도만 볼 거면은, 그러면 뭐 그 정도에 만족하실 시스템을 쓰시면 괜찮아요. 나는 정말 빡센 작업 안 해. 굉장히 라이트한 작업만 해.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공랭 쿨러 쓰셔도 돼요. 나는 게임만 하는데 게임은 부하량이 높지 않아. 충분해. 공랭 쿨러 괜찮아. 그런 분들도 공랭 쿨러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실 바에는 그 정도 사용량이면 게임만 하시는 분은 7800X3D가 가성비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용에서 굉장히 라이트한 작업만 하시는 분들도 13700K나 아니면 심지어 13600K도 그 정도 작업 커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전력 제한하면 뭔들 못 쓰겠어요. 저 방금 전에 이거 영상 찍을 때, 이거 영상 찍기 전에 기본 쿨러 있잖아요. 인텔 기본 쿨러를 장착을 해봤어요. 그걸로도 온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돌려봤더니, 전력 제한에서 돌려봤더니 한 83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83도. 그러면 그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쓸 수 없는 겁니까? 100도가 안 나왔으니까 쓸 수 있는 겁니까? 시네매치를 계속 돌리면요, 100도 당연히 넘고요. 전력 소비량을 커버를 못하니까 쿨러가. 이 14900K에 수냉 쿨러를 장착해야 된다, 혹은 수냉 쿨러조차도 커버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렇게 지속 발령 상태에서 컨디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저야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계속 돌리고 있지. 작업용 CPU로 장만을 하셨어요. 나는 수냉 쿨러 싫다. 공냉 쓸 거야. 그래서 공냉 쿨러 장착을 한다고 쳐요. 공냉 쿨러로 장착을 했는데 하시는 작업이 좀 헤비하다. 헤비할 수도 있죠. 헤비한 작업을 하시면은, 그러면 부하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높을 거예요. 높으면은 시스템이 금방 노후화됩니다. 제가 예전에 CPU 가지고 테스트한 건 아니고, CPU는 오히려 노후화가 빠르진 않고 오히려 메인보드나 그 주변 기기에 영향을 많이 줄 건데, 예전에 제가 메모리를 한 70, 80도에서도 에러가 안 나게 타이밍 튜닝을 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1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잘 안된다. 확인해보니까 램이 갔습니다. 사망했어요. 물리적 충격은 전혀 없고 외관적으로 멀쩡한데 램이 그냥 죽었어요. 들어보니까 그 한 70, 80도 되는 온도에서 사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죽는 겁니다. 이 온도가 100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거는요, 불타지 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너무 고열해서 노출이 오래되면은 시스템이 금방 노화돼요. 우리가 쿨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CPU가 죽으라고 있는 게 죽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지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좋은 쿨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텔이 어느 시점부터 기본 쿨러를 동봉해주지 않는 이유가, 그 CPU들, K CPU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미 발열량이 기본 쿨러로 커버가 안 된다라고 인텔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전력 제한을 걸어가지고 쓴다. 그러면 많이 낮추면은 모를까, 어느 정도로는 택도 없어요. 쿨러가 커버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듀얼 타워나 싱글 타워로도 이 14900K가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가능합니다. 성능 저하 없이 온도 올라가지 않게, 아니 성능 저하 없이는 안 되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어요. 전력량을 더 깎으면 돼요. 얼마 정도 깎아야 되느냐, 싱글 타워 공랭 쿨러로는요, 쿨러의 성능에 따라 다르지만 하급에서는 160W에서 높게는 200W 정도, 그 다음에 듀얼 타워 공랭 쿨러에서는 하급에선 180W 정도에서 높게는 220W 정도, 그 정도 주시면은 커버를 할 겁니다. 대장급 공랭 쿨러에서 그 220W에서 240W까지 커버를 하는데, 그 환경은 오픈 케이스 환경이에요. 인 케이스에 들어가면은 더 커버를 못 합니다.
그렇게 낮은 전력 소비량을 주시면 그러면 쿨러가 이제 지속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커버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 253 전력잔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네벤치가 계속 돌아가지고 36,400점까지 떨어졌는데, 그쵸? 이게 만약에 전력잔을 걸어서 뭐 200W 이렇게 걸었다. 그래서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한 90도, 95도에서 멈췄어요. 그 정도에서 커버가 됐다고 쳐. 온도가 안 올라가면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건 써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점수가 몇 점까지 떨어질까요? 점수가 아주 토막이 납니다. 토막이. 전력 제한을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점수가 나락으로 가고요. 점수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쿨러를 추천드리는 게 수냉 쿨러 이상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3열 수냉 쿨러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있는 최상급 쿨러 내지 420 쿨러, 그 정도 쓰셔야 이 14900K CPU를 어느 정도 순정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다. 못해도 3열 수냉 쿨러로 가셔야 돼요. 못해도 3열 순행, 대장급은 안 가더라도 못해도 3열 순행 정도 쓰셔야 이 전력량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퍼포먼스를 다 끌어내고 싶다. 이게 사실상 57배수가 돌아가는 CPU입니다. 온도만 커버가 되면. 온도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57배수가 안 터져요, 여러분. 이게 57배수가 안 터진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14900K랑 13900K는요 수율적으로 아주 미묘하게 개선된 정도밖에 없어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14900K를 57배수로 동작을 시키지 않고 만약에 스로틀링이 걸려서 55배수 이하로 떨어진다. 그거는 13900K로 동일하게 동작시켰을 때, 동일한 전력 소모를 줬을 때 동일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시네벤치에서. 그러면 14900K를 왜 삽니까? 13900K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 그러니까 쿨러를 허접한 거 쓰실 거면은, 엄청 좋은 거 쓰지 않을 거면은 14900K보다 13900K 쓰시는 게 가격적으로 더 이득이고요. 그 다음에 쿨러를 그러면 좋은 걸 써가지고 14900K의 스펙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권장 쿨러가 어떻게 되냐면 커스텀 순행 쓰셔야 올코어 57배수, 그것도 언더볼팅이나 오버클럭까지 병행해서 그런 존재입니다, 이 CPU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권장 쿨러 순행 얘기하느냐. 클럭 보세요. 클럭 지금 57배수까지 터지는 CPU가 5000도 안 나오잖아요. 4800. 온도는 둘째치고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게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점수로 쓰실 거면 이걸로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돌아가네, 에러 안 나네, 에러 안 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시스템은요, 이거를 전력 제한을 안 걸어도 에러는 안 날 겁니다. 온도가 높을 뿐이지. 그걸 한 번에 돌렸을 때 100도를 치느냐, 한 여러 번 돌렸을 때 100도를 치느냐, 그 정도의 차이고요. 그런데 뭐 기준이 에러만 안 나면 된다 그러면 이거 전력 제한 안 걸어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있지만 이 정도면 쓸만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대체제가 있습니다. 이 점수로 만족하실 분들은 14700K는 어떨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13900K랑 14700K랑 이런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4900K를 쓰려면은, 제대로 쓰려면은 어느 정도 쿨러 이상을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사용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더 라이트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낮게 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를 하실 거면 쿨러까지 무리를 하시고.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나는 헤비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공랭 쿨러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공랭 쿨러로 가실 거면은 더 낮은 CPU도 괜찮다는 거고요. 게이밍 성능에서 나는 게이밍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작업은 됐고 공랭 쿨러로 게임은 충분해 라고 얘기하실 거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강력한 대체제가 있어요. 7800X3D라는. 걔는 비보드 한 10만원, 10몇만원 하는 거 장착하고도 공랭 쿨러 장착하고도 잘 돌아가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게임 성능 엄청 잘 나오죠. 그러니까 작업을 배제하고 인텔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7800X3D라는 존재 때문에. 근데 작업을 배제를 하지 않고 생각하려면은 결국엔 쿨러 챙기셔야 돼요. 그게 제 관점입니다. 여러분 관점은 어떨지 모르겠어. 뭐 제가 꼭 이래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되는 거다 라고 봤을 때 뭐 관점에 따라서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의 시각도 있다는 거. 제가 볼 땐 이거는 사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튜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쿨러를 개선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에는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